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폭등을 했죠. 나스닥이 4.3%, 다우가 2.8% 오르면서 미국 시장이 60일선 위로 완전히 솟구치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했던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등은 아시겠지만 관세와 관련 있죠. 이번 상호 관세에서 가장 중심인 나라는 중국이죠.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145%를 책정을 했었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중국도 115% 정도의 관세를 대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이 있을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트럼프가 좋은 진전이 있었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해외 선물이 거의 2% 정도, 1.8%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거기 오른 거에 대비 국내장은 많이 오르지 못했죠. 다만 국내장은 일단 2600을 넘겨서 끝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미국이 145%,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15%의 관세를 매기다가 이 관세를 90일 동안 115%씩 낮췄어요. 그래서 대중관세가 미국이 대중관세의 30%로 또 중국이 대미관세를 10%로 낮췄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죠. 사실 중국이 145% 같이 가갖고 같이 이렇게 30% 내려오면 더 협상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기울어지는 운동장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 30%, 중국은 대미관세 10%니까요. 이것도 역시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걸 합의했다라는 게 더 신기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 완전한 합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그 시장 유예기간 90일 동안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가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더 낮은 부분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더 낮아도 사실은 그 미국이 영국과 관세 협상에서 최저를 10%로 맞췄기 때문에 10%는 아마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G20 안에 있는 국가들은 10% 정도를 매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관세로 무역전쟁을 지나가다가 일단 휴전이 되고 낮췄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또 시장은 항상 악재로 하락했다가 악재를 해소하면서 주가 오르는 게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 분쟁으로 하락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일부 성공을 거두는 거죠. 왜냐하면 10%대의 관세를 영국한테까지 매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당연히 따라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뉴스를 보니까 이 무역 관세로 이 세금을 상당히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이제 물건값이 높아지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뉴스도 있는 상황. 정말 무역 전쟁에서 관세를 높인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뉴스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나스닥과 S&P 500이 많이 올랐죠. 나스닥 4.3%, S&P가 3% 오르면서 일단 4월 9일 이후로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 근데 공격적인 것보다는요, 약간 방어적 매수가 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정착할지에 대한 명확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로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못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결국 협상을 하겠죠. 이제 미국도 더 하락해서 트럼프의 입지가 좁아지거나 트럼프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합의를 보려는데 할 건데, 그게
10% 정도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6.7%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5.4%, 애플이 6% 올랐습니다. 테슬라하고 애플은 중국의 생산기지가 크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합의를 되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이 두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지 봐야 되겠죠. 애플은 오늘 올라서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고요. 2위가 애플인데 애플은 뒤쳐졌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버텼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애플의 시총 상승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도 한 8% 정도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가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일봉상으로 보면 완전히 솟구쳤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저항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저항대가 남아 있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눌리느냐의 싸움을 벌일 거다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60일선을 한번 터치하고 두 번 만에 올랐다는 거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스닥은 60일선은 돌파가 된 상태여서 그 상태에서 그냥 솟구쳤죠. 그러면서 요 저항, 그러니까 다우가 요 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나스닥을 그냥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히려 더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만큼은 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60일선 위로 올라서면서 5일선과 60일선이 골드크로스가 났죠. 그로 인해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유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 증산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올라서 장중화 때 63불까지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산을 하게 되면은 하락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증산 전까지 낙폭을 좀 축소해서 하락할 때 좀 그 하락하는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다우와 나스닥에서 가장 중요한 테슬라, 그렇죠? 완전 올랐었죠. 오늘 6% 올랐습니다. 장중한 때 몇 프로까지 올리면 8% 올랐었죠.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여기까지 그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시장이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도 지금 여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렇죠? 여기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 있는 오늘 상승 어떤 모습이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저께 국내장은 해외 메뉴 선물이 오르면서 같이 올랐는데요.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 1.8% 오를 때 그 부분을 반영한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를 봐야 되죠. 어저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갑자기 뜬금없이 날랐었죠. 뜬금없이 날라치면서 4만원, 4%대, 장중하도 6%대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6%대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6%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오를 확률이 높죠. 이제 이번에 오르면 이제 200일선 돌파 시도의 모습인데 어제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왜 매수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수출에 대한 부분을 해제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AI 칩 출시를 했는데 이 AI 칩은 저사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에 수출하는 거 저사양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딥시크를 통해서 AI 그렇죠 인공 지능에 대한 능력을 보였던 중국인데요. 이 저사양 칩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닉스는 지금 HBM4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고사양으로 가고 있고 저사양은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에 대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뭔가 기대치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일단 양운을 뚫고 올라왔다는 거, 요건 의미가 있죠. 원래 양운을 뚫고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양운을 뚫고 올라오면서 200일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0일선 값이 얼마냐면 지금 61,100원대요. 그래서 61,000원까지 올라서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6만원을 넘어갔었죠. 3, 4월 달에. 그쵸? 6만원 넘어갔다. 3월달 초반에 6만원 넘었었는데 그 위로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200일선 돌파하기 때문에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것은 장기 추세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만원 돌파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보시면 어저께 장대 한보고 세면서 2600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200일선을 돌파했는데, 지난번에 200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안심을 주고 무너뜨리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200에서 돌파가 났는데, 이번에는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게 다르죠?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그 매수가 어저께 얼마 없었어요. 삼성전자 그렇게 사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지 4거래일 연속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들어왔어요. 4거래일 연속 매수긴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